서울 내곡, 부천 옥길 등 수도권 2차 보금자리 주택 6곳에서 총 5만 7천여 가구가 건설되고 이 중 72% 선인 4만 1천여 가구가 공공 임대 아파트로 공급됩니다. 20대 취업자 수가 지난 1분기 370만 명을 기록해 30년 전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데다 취업난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은행이 대출인의 의사와 다르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는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와 광고 규제를 강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정부가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해 매년 만여 건의 전자책 제작을 지원하고 전자출판 환경에 맞춰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자출판 관련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선입니다. 우리 증시 또 연고점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함께 오르면서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 소식이 글로벌 증시에 큰 호조를 불러오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증시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개선된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에도 큰 영향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또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LG 이노텍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IT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스 관련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내 금융주들도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이 상담 받고자 하시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 2거래일 정도 숨고르기 들어갔었는데요. 오늘 다시 상승 탄력 받은 분위기입니다. 앞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의 호재로 1740선까지 회복하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17포인트 오른 1754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1745에서 했는데요. 오전 중에 벌써 1756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지금 현재 1750선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지만 개인이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480억 원 이상 사고 있고요. 외국인도 1,400억 원 이상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11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의 힘으로 닷새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2포인트 오른 518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519에서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승폭을 꾸준히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510선 후반에서 움직이면서 520선을 겨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45억 원 이상 사고 있고 외국인이 24억 원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31억 원 팔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환율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연중 저점을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는 5원 30전 내린 1,103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다우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코스피도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보합에서 거래되면서 83만 8천 원 기록했습니다. 지금 포스코는 주요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발표한 후에 3거래일 만에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1분기 영업손실이 1조가 넘었지만 전분기 대비 적자폭을 크게 축소하면서 지금 상승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지금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와 LG화학도 지금 강보합 2% 이상 오르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업종들로 가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에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들 약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서가 강보합에 거래되고 있고 CJ홈쇼핑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소디프 신소재는 지금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특징 테마 업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IT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는데요. 연이은 호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LG이노텍은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SDI가 화요일에, LG전자도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 기대감에 관련주들 많이 오르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지금 강보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LG이노텍 8% 크게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도 5% 이상 크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증권주들도 상승 흐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증권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삼성증권 2% 올랐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2% 이상 오르고 있고 SK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도 역시 3%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생명 상장 수혜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생명 공모가의 호재 덕분에 삼성생명 주식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강세고 삼성생명 상장 기대감에 보험주들도 일제히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카드 3%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신세계와 CJ제당 역시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험주들인 삼성화재와 대한생명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강주들도 상승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포스코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수익 개선 기대감에 일제히 오르는 모습인데요. 포스코와 현대제철 2% 이상 오르고 있고 포스코 강판이 7%로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와 세아베스틸도 2%대, 3%대 가격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LG이노텍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한국전력은 손실이 대폭 줄어들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종목 모두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IT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1,100원 선 아래로 내려갈지 그 여부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는 그래도 3거래일 만에 다시 또 상승 추세를 타고 있네요. 더욱 자세한 우리 시장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 역시 연고점이라는 표현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 앞으로도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현재 시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기술적 부담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모두 현재 아주 탄탄한 오름세를 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는 성질이 상당히 강화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1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서 호재를 작용함과 동시에 현재 이익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경기 소비재 그리고 특히 IT 섹터에 대한 어떤 이익 교도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됨으로써 여전히 주도주의 지위는 IT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와 금융시장 안정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어 왔었던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점이 어떤 지수의 탄력적인 상승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데는 역시 그동안에 다소 좀 매도를 일관해 왔던 기관 투자자들 역시 매수에 동참함으로써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쌍끌이 장세가 나타난다고 보여지고요. 또 종합주가지수가 약 1%대의 상승을 보이는 것과 반해 코스닥시장은 오히려 0.3%, 오히려 시장에서는 중소형 개별주에 대한 관심보다는 대형주에 집중된 관심이 나타나는 이런 차별화 상황이 나타나는 점을 오늘의 특징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효과도 지속되고 있고, 또 IT 업종을 비롯해서 금융업종까지도 해외 변수에 의해서 이 상승세를 현재 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실적 재료가 속속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실적 재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멘텀이 좀 있어야지 우리 증시가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시 앞뒤를 한번 진단해 보죠. 이번 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11주 연속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이번 주 12주 연속 상승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점검 사항이 가장 필요해 보이는데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떤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은 상당한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번 주의 관심은 현재 시간으로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를 전후해서 과연 이제 시장 심리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관심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장 어떤 긴축 정책에 대한 어떤 기조 변화 가능성은 다소 좀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 FRB에서 현재 미국 경기의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여부에 따라 시장 심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발표되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및 1분기 실적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은 다소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를 높여줄 수 있는 어떤 펀더멘털 강화 국면에 대한 어떤 기대를 높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어떤 추가적인 상승 동인이 FRB를 전후로 해서 나타날 시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FOMC 회의가 27일에서 28일 사이에 있나요?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상황도 한번
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IT, 자동차 기존의 주도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저희가 어떤 쪽으로 관심을 압축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우선은 시장에 어떤 주도 업종이 있다라면은 이것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업종 내에서의 순환적인 관점에서 현재 소외되고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질 것이냐. 당연히 시장에서의 관심은 좀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덜 오른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시장 성격을 놓고 보더라도 오히려 주도주의 지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를 어떤 기준으로 삼고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을 잡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역시 IT와 자동차 등과 같은 이런 전방산업 호조가 후방산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종목 그리고 업종에 대한 선정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IT 업황 호조에 따라서 역시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놓고 본다라면은 어떤 소재 그리고 장비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업종별로 봤을 때는 화학 업종이 단순히 어떤 유가 및 에너지 가격에 대한 연동되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IT 업황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재 후방 산업으로서는 화학 업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학 업종에 대한 이익 개선 가능성을 감안해서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또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 자체가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최근 가격 조정을 나타낸 조선 그리고 운송 업종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IT뿐만 아니라 자동차, 여기에 조선, 항공 등 운수 창고 업종에 대한 관심도 한번 저희가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미국의 해외 변수, 구체적으로는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글로벌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네, 주택 지표가 예상보다 좋은 수치 나왔고요. 또 다우지수도 중기 저항선 만점 100포인트로 완전히 상향 돌파하는 좋은 모습입니다. 저항선을 앞서서 돌파했었던 나스닥처럼 이제 좀 가볍게 움직일 것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추가 상승 시에는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 2007년 이후 하락치에 피보나치 비율 61.8%도 돌파하는 의미 있는 모습이 예상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민간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추가적인 강세를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주택 지표 지난주에 나왔고요. 소비 관련 지표 내일 밤 나오고 고용 관련해서 목요일하고 그 다음 주로 또 이어질 테고요. 내일 예정되어 있는 소비 관련 지표는 지난주 아멕스 실적 발표 때 나온 수치 감안하면 호전될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지표가 단기적으로 호전이고 또 좋아 보이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50년 만에 최고 신장률 이렇게 표현이 되기는 하는데 전체 주택 지표를 보면 절대 수치 면에서는 1분기 판매 실적이 지난 4분기보다 좀 적다는 점도 봐야 되고요. 주택 지원 정책의 마무리 이전에 구입하기 위한 상황이었다는 점도 또 고려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자생력을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고 5월 이후의 지표가 확실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자동차 판매의 경우도 세제 혜택 마무리된 이유를 우려하면서 올해 초 업황에 대해서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좀 비교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 관련 지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아직도 부채 상환에 주력하는 그런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고요. 세금 환급 등의 정책적 효과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표 호전이 주식시장 등의 자산시장의 회복세에 이어서 웰스 이펙트가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 감안한다면은 아직도 소비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소득 상위 계층이 금융자산의 증가로 인해서 선순환을 이끌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한 미국의 소비 심리는 주택 자산의 회복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역시 완전한 확인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또 2분기 중반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너무 지표에 호전되는 그 수치만을 보고 모든 게 다 해결됐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이고요. 단기적 시장 대응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경제 지표 아직까지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 현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주고 있는데 지금 IT 업종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LG 이노텍이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IT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동반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앞서서 한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로는 이 IT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죠. 네.
네, 상승세 지속되는 상황에서 뭐 장중에 중국 시장 흐름에 따라서 상승 강도가 조절되고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 악영향만 없다면 좀 편하게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게 이번 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이나 종목별 흐름을 살펴봐도 시장 내부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이 발표돼도 주가는 차례차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주도주 공백 상태가 가장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IT 업종이 오늘은 LG이노텍 실적이 발표되어도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의 경우 이제 유상증자 얘기로 선조정을 받은 것이 오히려 기술적 과열을 시키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삼성전기 역시 단기 조정 이후에 또 신고가 흐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대장주 역할을 삼성전자가 오히려 따라가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마치 신고가 흐름을 보이는 애플이 MS를 이제 시가총액 면에서 제치는 모습 같이 전체 흐름에 약간의 좀 변화를 보는 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탄력성 면에서 IT 부품 업체가 세트 업체보다 이제 강한 보편적인 습관, 보편적인 현상으로 좀 이렇게 해석할 필요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전에서의 투자 타이밍으로 보면은 한솔 LCD 흐름을 좀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 등의 대형주가 지난주 후반에 조정을 보였지만 추가 상승을 한 한솔 LCD는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큰 조정은 아니더라도 조정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삼성전기나 LG이노텍도 이제는 조정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커지고 있다 이 관점에서 매수 타이밍은 좀 조절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기와 LG이노텍에 대해서 뭐 한솔 LCD와 좀 비교를 좀 해주셨나요? 뭐 매수 타이밍을 한번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만 봐도 우리 증시 첫 단추를 잘 꿰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전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 주 전반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된다고 봐야 될 테고요. 내일 이후를 살펴보면 오늘 밤에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가 캐터필러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있죠. 실적을 예상하는데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거의 예상이 가능하다. 이 관점에서 놓고 보면 캐터필러 주가가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가 단기 고점 형성 이후에 조정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자꾸 높이지만 않는다면 이들 기업 실적 발표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기계 업종이나 조정을 거친 반도체 업종이 오늘 LED 뒤를 뒤따르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화요일 밤에 미국 소비 지표 발표 역시 긍정적인 재료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수요일에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 거론할 만큼의 인플레 지표가 없기 때문에 금융개혁 관련해서 악재만 없다면 이 또한 중립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주 후반 들어서면 목요일 29일 날 엑슨모빌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 후반 그동안에 조정 거친 화학이나 원자재 관련주 상승 가능성에 좀 무게 둘 필요 있어 보이고요. 같은 날 한국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면서 같은 날 이제 향후 전망 부문의 핸드셋 부문 또 꼭 체크할 부분이다. 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다음 날 이제 모토로라 실적이 발표되니까 핸드셋 부문 항상 좀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주 후반에 이러면서 다시 IT로 매기 순환이 될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후반을 벌써 지금 주 초에 예상한다는 건 약간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주 중반 이후는 이제 수요일 정도 이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계라든지 반도체, 뭐 주 후반부로 가서는 화학이나 원자재, IT까지도 골고루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뭐 하나를 꼽자면 어떤 쪽으로 한번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선침의 성격에서 언제 매수에 가담하는 게 좋을지 이에 대한 말씀도 살짝 부탁드리죠. 이런 흐름을 감안을 한다면 아무래도 LED 쪽에서 반도체 쪽으로 좀 올라가는 게 한 오늘 정도 순서가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원자재 관련주나 이제 화학 같은 거가 주 중반,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접근해보는 것이 좀 타이밍상으로는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주 후반까지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시장 대응할 필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화학주 화요일, 수요일 상황 잘 지켜보고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IT주들은 주 후반에 한번 노려볼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X8 동양종금증권 홍재지점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매수를 하고 있는데 선물, 현물 모두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 기관 쪽에서도 이 매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네요. 뭐 지금 현재 수급 상황 어떤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글로벌 실적 장세의 영향력을 좀 계속해서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실적 우량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순매수 확대, 그리고 지수의 상승에 따르는 선물 매수 확대로 인해서 프로그램 순매수 확대와 더불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는 이제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거래소에서 1,60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490억의 순매수 흐름, 개인만 좀 팔고 있습니다. 이 실현 매도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2,600억 가량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 개인의 동반 순매수가 눈에 띄는데요. 외국인들이 2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55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35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외국인들, 기관, 그래도 시장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개인의 매도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어떤 종목을 이렇게 편취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전반적으로 핵심 종목들, 실적이 우량한 핵심 종목들은 다 사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형주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서 외국인들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먼저 삼성전기와 현대차, LG노텍, 삼성 SDI, 신한지주 순으로 순매수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해서는 이제 대한생명이라든가 STX 페노션도 순매수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LG노텍 오늘 실적 발표를 오전에 했는데요. 이러한 기대 심리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9%대의 지금 강한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유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루머 그런 부분이 이제 낙폭을 좀 키웠었던 부분인데 실적 부분이 공시가 되면서 이제 상당히 좀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LG노텍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는 그동안에 또 계속됐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매도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익실현 매도와 그리고 향후 실적이 안 좋아지는 부정적인 그러한 종목들이 끼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도 쪽에서는 기아차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끼어 있습니다만은 이익실현 매도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고요. LG 하우시스 이러한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순매도가 1위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전자, 그리고 GS건설, SK, 제일모직 순으로 순매도를 지금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기관들 흐름, 외국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순매수, 외국인들이 강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소폭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그 기관들 쪽에서 선호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아차 순매수 확대를 하고 있고요. 1순위로 순매수하고 있고, 현대제철 순매수 금액상으로 2등이 되겠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순으로 계속해서 순매수 확대하는 모습이고, 이러한 종목들 수익률, 상승률로 따지면 외국인 순매수 종목보다는 다소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집중 순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2%대에서 4%대의 순매수 상승률을 보이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인데요. 순매도하는 종목들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익 실현 매도 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실적이 부정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대부분이 이익 실현 매도가 지금 가미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눈에 띕니다. 특히 이제 부산은행 같은 경우 33만 주를 순매도를 하면서 이익 실현하는 모습,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모직 6만 3천 주 매도를 하고 있고, 대한생명과 현대하이스코 그리고 하이닉스 순으로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상승률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집중 순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으로의 그 상승률, 강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위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삼성전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삼성전기 4.53%가 상승을 해 있고요. 외국인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 14만 7천 주 이상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관에서는 약 3억 정도의 순매수, 소폭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현대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1만 4천 주를 갖다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만은 6천 주 가량의 기관 순매수가 보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한 종목들,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소폭의 발담그는 수준까지 이제 되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또 담궈놓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G노텍,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등을 갖다가 오늘 우리 시장에서 동시 순매수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적 호전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실적 호전주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베스트 종목을 한번 꼽자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고르신 실적 호전주들 그러니까 베스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베스트 종목은 한 6가지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될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목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제 현대차, 현대제철, LG전자,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대한생명을 선정을 했고요. 지수가 아직까지는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주가 돼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외국인 기관 등이 은행 등 이런 쪽에 그 금융주에 대한 지속적인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그러니까 상승률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현재까지의 주도 업종과 종목들이 전기전자, 자동차가 됐다 이러면은 순환매 차원에서의 은행주의 그 강한 상승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은행주와 이제 그 금융주 포함해서 세 종목을 한번 포트폴리오로 담궈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현대차, 현대제철, LG전자, KB금융, 신한지주, 대한생명을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현대차 저희가 살펴봤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저희가 꼽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신한지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1선에서의 그 지지력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요.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51,000원이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는 스트레스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좀 적절한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날에 십자 양봉 이후에 저점을 높여가는 오늘 양봉 형성하는 부분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000원 플러스에 48,550원 2%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수급적으로 외국인 3일 연속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오늘 수매수로 동참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 최근 당사 실적 부분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상승률 자체, 주가의 흐름 자체는 주가지수 대비로 해서는 조금 처지는 듯한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모멘텀이 이 종목에 좀 적용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인데요. 향후 이제 다음 주죠. 삼성생명 상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삼성생명이 3, 4일 날 청약을 시작하고요. 7일 날 이제 그 납입이 시작되고 이제 10일부터 이제 상장이 되죠. 12일부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장에 대한 수혜 그러한 부분, 차익 부분을 이제 얼마 정도를 수익을 얻느냐라고 봤을 때,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11만 원을 갖다가 공모가 예상이 지금 됐죠. 11만 원으로 결정을 했을 때 차익 부분은 약 90억 정도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대형 은행들의 M&A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모멘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21선 지지 위에 나타나는 이러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다음 주까지 이러한 부분이 오버슈팅 개념에서 나타나겠다는 판단에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해서 47,800원까지 매수를 갖다 계속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2,000원까지 1차 그 목표가를 일단 정해보겠습니다. 52,500원 정도면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52,000원 정도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오버슈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은 매도 국면을 한번 생각해보겠고 재평가를 그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일단은 그 47,000원 부분이 되겠죠. 21선이 깨지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현금화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 수급 상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8500-1110 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보 이용료가 없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힘차게 인사를 해주시네요. 어떤 종목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최근에는 그 실적 호전이 일어난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서, 박스권 돌파를, 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겠죠. 다우기술그룹의 실질적인 최상위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다우데이터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박스권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시세의 랠리가 붙은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황 호조로 인해서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으로서 최근에 그 자회사인 선희 시스템을 통해서 그 아몰레드 장비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는 동아일텍이 향후 높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일 연속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양봉을 뿜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한 업황 호전에 따라서 PCB 부분의 그 실적 호전으로 인해서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는 인터플렉스가 최근에 또 강하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역사적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으로 향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높은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우데이터, 동아일텍, 그리고 인터플렉스까지 이렇게 세 종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 한 종목을 꼽아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저는 동아일텍을 우선순위로 먼저 꼽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눌림목 상황에서 좀 1,000원 정도 올라와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국면인 건 사실인데요. 대량 거래를 싣고 있다는 점에서 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6,000원의 돌파에 실패할 때는 더 눌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로 생각되고요. 4,500원 정도, 오늘 장중 저점이 5,500원인데요. 5,500원 정도의 그 지지 라인을 설정을 해보고 현재 다소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에 눌러준다면 5,700원까지는 매수에 가담을 해봐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 자회사인 선희 시스템이 올해 실적이 아주 양호하게 나올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 상장을 또 추진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아일텍의 그 상승 탄력이 좀 더 붙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한 7,8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직전 고점인 6,000원 돌파 여부 잘 살펴봐야 되는 구간인데요. 최근에 거래량을 대량으로 싣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직전 매물에 대한 소화를 이뤄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앞서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가지고 계신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동소문지점의 신종익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일단은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투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변화가 조금 우량주들 거는 기존 주도주들 군에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늘의 폭은 삼성전기, LG이노텍, LG화학, 삼성 SDI. 반대적으로 보면 성장 동력, IT 안의 섹터 안에서도 가장 성장 동력들, 신성장 동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 이후에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가 지금 시장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갈 때 보면 실적 이후에 이런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 동력의 모멘텀들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력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오늘 시장의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성장 동력이 있는 주식들과 그리고 새롭게 뛰어들고 있는 그리고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금융하고 철강 업종 섹터에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전체적인 시장을 좀 비트하시는 데는 조금 더 효과적인 전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제는 실적이라는 단어가 해묵은 그런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금융이라든지 철강 쪽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저희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7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4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9467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일단은 손실이 있으신 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예. 비중도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걱정이 좀 크실 것 같거든요. 네, KTNG 국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회사
라고 뭐 회사 내용은 별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네. 담배에 대한 부분 담배 현상공사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KTNG 지금 현재 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장 동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KTNG는 경기 방어주 성격이 좀 짙은 종목입니다. 너무 고가권에 사셔가지고 좀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경기가 상승 국면에서는 KTNG 같은 것들이 좀 상승 구간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좀 박스권 매매를 주로 권유를 많이 해드리는데 지금은 일봉상 보시듯이 박스권을 다 이탈하고 어떻게 차트를 밑바닥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주봉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현재 지금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54,000원대 라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78,000원대 워낙 고가권에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신 것 같습니다. 78,000원에 사실 만한 가격대가 최근에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 보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보유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경기 방어에 대한 좀 지루하시지만 좀 관망 분위기에서 좀 54,000원에 이 부분이 이탈하지 않고선 좀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안정성, 방어주라는 얘기는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대적으로 54,000원에 대한 이탈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유 관점에서 관점에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나중에 흐름에 의해서 단기 좀 성장 동력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쫓아가시려면 교체 매매도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 당일 목표가는 75,000원에서 78,000원 수준 정도의 사신 가격 정도 되면 일단 손절하시면서 전체적인 성장 동력과 앞으로의 좀 주도주 영역군으로 좀 이동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KTNG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 모아텍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8,56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손실이 그렇게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될지 그에 대한 진단도 좀 함께 부탁드리죠. 예, 8,560원이면 지금 현재가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8,570원. 네. 모아텍 그런 장기적인 보유 관점을 보시려면 일단은 업황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뭐 세계적인 데스크탑 및 노트북 스태핑 모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성장 동력 안에서 지금 현재 실적 대비해서 PER 지금 올해 실적 때문에 6배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128억 올해 166억 정도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긴 흐름은 상승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적인 보유 관점은 좀 유지하셔도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큰 어떤 세계 인텔이라든가 지금 아이패드 이런 쪽의 큰 흐름에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텍 장기 보유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 앞전 박스권 상단이었던 9,800원 선 정도에서 만원대를 다시 회복하기는 조금 더 어렵지 않겠느냐 싶고요. 네. 일단은 8,000원대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관점에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흐름 정도인데 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1%대에서 지금 3%대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너무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보다는 단기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9,800원 선으로 이렇게 봐도 될까요? 목표가 정도를요? 지금 현재 목표가는 9,500원 정도 수준 오시면 일단은 비중 축소라든가 전체적인 좀 매도 관점에서 좀 유지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모아텍을 매수하신 가격이 8,560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매수하신 가격대와 동일한 위치에 있고요. 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유를 하시되 그래도 한 9,500원 선 가면은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장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모아텍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녹십자 한번 살펴보죠. 16만 3천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 역시 손실이 좀 있으십니다. 네, 녹십자 제가 한번 상담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신종플루부터 시작해서 백신, 우리나라의 최대 백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KTNG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약주 역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고 지금 현재 녹십자 PER 한 10배 정도 향후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준 정도가 주가 수준에서 13만 원 정도가 적정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성장 동력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방어주 차원에서 조금 더 소외되는 관점에서 조금 더 주가의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수준 자체도 지금 현재 박스권이 이 종목 또한 옆으로 많은 행보를 기울고 아래로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는
전체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조금 더 비중을 축소하셔서 성장 동력이 있는 종목군으로 옮겨 타시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현재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유효하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제약주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비싸 보이지 않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때는 14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정도의 올라오면 어떤 정도 비중 축소하는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보다는 조금 단가를 좀 낮게 잡아주시는 게 손절 단가를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는 유효하되 지금 현재 성장률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부분에 의해서는 앞으로도 좀 지루한 시간은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좀 관망하시되 좀 더 올라오면 주가 지수는 좀 교체하시는 전략이 좀 더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손실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손실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뭐 추가 매수라든지 뭐 기타 방법을 동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가의 흐름이라는 건 패턴이 다시 돌아오려면 제약업종으로 돌아오려면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상은 지금 박스권을 오랫동안 기고 있는 양상에 거의 주가의 부침이 위 상하폭이 거의 없는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지금 시장의 테마의 흐름에 맞는 종목을 추가적으로 좀 매매를 해 보시면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물량을 더 동참하셔가지고 물량을 좀 늘리신 다음에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좀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원 인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문자가 지금 또 하나 와 있네요. 5,6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비중은 80%,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서원인텍 지금 5,470원대니까 손실이 좀 있으시고요. 지금 2.3% 급락하면서 시장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서원인텍 한번 살펴보죠. 네, 와이브루 테마 형성도 많이 되는 테마인데요. 그래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사우디에 얼마 전에 와이브루 단말기 공급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동이라든가 여타 국가에 조금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워낙 주도주 장세가 그 개별 종목에서 앞전에 무슨 테마에 대한 광풍이 불다가 거의 우량주권으로 지수 상승의 우량주권으로 패턴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좀 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주가가 단기간 조금 더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에 좀 더 움직임이 보여지면서 와이브로 관련주가 다시 조명되고 또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수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보유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단가는 6,500원 수준 정도의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리고 지금 현재 예상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 PE가 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관점을 유지하시되 손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넓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4,500원 정도 수준 이탈하시면 손절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하셔도 좀 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십니다. 네, 비중이 그런데 80%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네. 코스닥 이런 작은 스몰캡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실으시는 것들은 투자에 좀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이런 작은 파장에도 흔들릴 수 있는 기업들은 좀 비중을 20%에서 30% 정도 담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비중 조절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올라서 수익권에 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이 비중 조절의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원 인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윈포넷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4,73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이분 역시 많습니다. 5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1619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손실이 좀 있으시거든요. 이분도요. 네, 단기 급등하실 때 좀 테마, 어떤 수혜업 종목으로 DVD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기사에 그런 국내 판매망을 좀 확대하면서 전체적인 카메라 화질에 대한, 개선 공고가 나타나면서 DVD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요. DVD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군으로 좀 급등했던 패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좀 쫓아가는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주가 수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뭐 비싸 보이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은 단기 테마에 형성됐다가 지금 눌림목 과정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2선에 지금 놓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수준 단기 급등에 대한 22선 지지를 확인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다지 불안하시게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 스팟으로 올라온 테마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등의 목표치도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되돌리 6,230원인데 좀 고가권의 다이렉트로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5,500원 수준 정도면 적정하게 리바운딩이 나왔다. 그 후에 차트 흐름이 다시 변화할 때 이런 종목들은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테크니컬하게 적응을 하고, 테크니컬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 5,5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저가는 22선이 이탈하는 가격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450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단기 기술적 반등이 이용하실 때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거나 전략 매도에 대한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5,500원 선을 목표 가격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4,450원을 손절가로 이렇게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윈포넷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글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글로비스 매수하신 가격이 11만 4천원에 매수를 하셨다고만 하셨고 별도로 비중을 써주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상담할 때 비중이라든지 매수 시기라는 그런 정보가 있다면 더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다음에 문자를 주실 때에는 이런 정보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비스 한번 살펴보죠. 네, 요새 주가가 계속 잘 나가는 업체니까 특별하게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방송 매체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대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그룹에 대한 수혜를 얻고 있는 기업이고 운송에 대한 부분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 성장과 같이 맞물려서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테크니컬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만 7천원, 11만 8천원대 지금 바로 앞전에 상승 포인트가 있었던 구간들이 단기 저항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박스권 이 상단을 넘어가면 주가 수준은 좀 더 우상향 트렌드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앞으로도 현대차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대한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박스권을 우상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산업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우상향 트렌드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앞전 최고가 목표치 2009년 9월 28일 날 찍었던 목표치 근접하는 가격 13만 원 가격대까지는 놓고 좀 긴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 손절가는 22선이 육박하고 있는 10만 8천 원 정도로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전방산업의 호조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제가 시황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차나 이런 것들이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좀 숨고르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성장 동력의 엔진이 있는 종목군으로 많이 좀 주도가 이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연출이 된다면 글로비스도 약간의 조정 구간은 거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흐름 안에서는 성장 실적이 계속 우상향 그룹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 13만 원 정도의 1차 매도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13만 원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0만 8천 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듯이 금융이라든지 철강 쪽으로 관심을 한번 더 기울이는 게 좋겠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삼진제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1,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40%를 현재 가지고 계신다고 287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100원 정도 이득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1.7% 삼진제약 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너무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저가에 매수한다고 동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아까 제약주에 대한 부분 잠깐 코멘트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방어주 성격이 강합니다. 지금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면 방어주 성격들이 단기 트렌드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적극적인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 목표가 12,400원 목표가하고 지금 하단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박스권 이 가격대 이하로는 실적이라든가 경기 방어주 성격이 하단을 깰 것 같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절에 대한 부분은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표가 12만 5천 원 정도, 12,500원 정도에 짧게 매매하시는 전략을 좀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시장이 이슈화 되려면 큰 시장의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거를 포인트를 잡으시고 그때 매매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짧은 매매를 좀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은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은 대진 DMP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네, 대진 DMP요. 제가 기존 우량주권들을 자꾸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우량주에 대한 부분,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두산인프라코라든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해 지금 시장의 화두들을 이렇게 던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량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뭘 쫓아가야 돼? 이렇게 판단하실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도 주도주를 우량주를 매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한테 좀 더 기업이 싸고 우량한 회사를 제가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오늘 스몰캡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대진 DMP 가장 좀 CG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프린트 부분이 삼성전자의 프린트 부분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에 대한 부분이 올해 프린트 부분이 한 30% 이상 증가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LED 조명 시장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 LED가 올라오고 있는데 LED 조명은 못 올라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LED 칩하고 반도체, LED 칩, 뭐 서울 반도체라든가 루멘스 뭐 이런 LED 관련, LED TV 관련 업체들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조명 관련 회사들은 많이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LED 조명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진입 장벽이 좀 낮습니다. 조립 형태이기 때문에 LED 조명은 그러다 보니까 주가들이 많이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양상인데요. LED 조명이 2011년, 2012년으로 갔을 때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민간 부분까지 다 확대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각광을 못 받고 있을 뿐이지 이게 성장 동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 조명에 대한 성장 동력도 가장 뛰어나고 유일하게 미국에서 우리 LED 조명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대진 DMP입니다. 네. 조명 부분에서 선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긴 흐름에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000원대 초반에서는 좀 박스권에 대한 부분 저점이다라는 부분은 꾸준하게 저가 매수에 대한 동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11,000원 단기 목표가 좀 제시해드리고 길게 봤을 땐 성장 동력이 부각이 되는 시기에는 13,000원, 15,000원까지도 슈팅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넓은 시각에서 보시고 지금 현재 실적도 작년 실적 대비 PER 7배 수준, 올해 실적 예상 대비해서 PER 5배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 동력과 어떤 기업의 가치라든가 지금 실적에 대한 우상향 트렌드가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호흡으로 꾸준하게 저가 분할 매수해 보시는 전략을 써보시면서 좀 장기 보유 관점에서 놓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진 DMP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죠? 한화케미칼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뭐 6%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짧게 한번 한화케미칼에 대한 코멘트도 좀 부탁드리죠. 네, 한화케미칼 지속적으로 제가 1차 목표가 16,5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일 정도나 내일 모레 정도 1차 목표가를 도달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도달하시면 50% 정도 비중 축소 전략을 쓰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두산인프라코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라든가 이 18,000원까지 2차 목표가 드린 가격까지 좀 끌고 가시는 전략도 좀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현대제철에 대한 부분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현대제철 오늘부터 좀 집중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추천된 지가 좀 있었는데 지난주에 목표가 상향이 있죠. 네. 105,000원으로 제가 현대제철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트렌드 기관 매수세 외국 매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좀 집중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저가 매수에 좀 조정 시에 저가 매수에 동참하시는 전략도 좀 유효해 보입니다. 네. 한화케미칼 말씀해 주시면서 현대제철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를 105,00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두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까지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동환금증권의 신종희 과장과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함께 했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죠. 코스피가 0.7% 정도 오르면서 전개가 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 장중에는 상승세가 나왔는데 동시효과 때는 조금 하락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